1971년 10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손길국은 한류 열풍의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한 명으로 2006년 동명의 인기 TV 시리즈에서 주몽 역을 맡아 유명해졌습니다. 2025년 53세의 나이에 그는 경력의 각광에서 아내 정승연과 새 쌍둥이 아들 대한 민국 만세와 함께한 단순한 순간까지 기복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몇 년 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사실을 털어놓는 드문 순간이 있었다. 그녀, 승연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지만 슬픔에 오랫동안 마음을 가린 뒤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이 고백은 아내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의 확인일 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깊은 슬픔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가 강인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손길국의 큰 슬픔은 직장 생활에서의 압박이나 개인적인 상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에도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화면에서는 힘과 결의의 상징이었지만 사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감정적 상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쁨과 고통으로 가득 찬 감정의 여정이었으며 53세의 나이에 한 고백은 예술, 가족, 자신에게 바친 삶을 돌아보며 내린 자기 성찰의 정점이었습니다. 손길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8년 서울에서 할머니 김순자 가명 여사가 노령으로 인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는데 연기 경력을 쌓느라 노년의 할머니와 더 자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였다. 김순자는 손길국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 김을동이 배우와 정치 활동으로 바쁠 때 그를 키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손길국은 사망 당시 영화 우리 정말 사랑했을까에서 주연으로 데뷔한 상태였다. 1999 MBC에서 스타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다. 그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대본을 연습하던 중 저녁 무렵 어머니로부터 짧은 전화 통화로 소식을 접했다. 그 소식은 그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차가운 방에서 그녀를 볼 시간만 있었고 그녀의 마른 손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2020년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녀를 잃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손주로서 실패한 것 같아 3일 동안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촬영에 바빴지만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랐어요. 그녀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지만 피곤해서 막연하게 대답했던 때, 그녀가 편지를 썼지만 가방에 잊어버렸던 때, 갑작스러운 촬영 일정으로 귀국 일정을 취소했던 때 등을 떠올리면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는 오래된 옷장에서 그녀가 자신을 위해 뜨던 손수건을 발견했고 후회에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2010년 39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대학 시절의 절친한 친구 이민호 가명의 죽음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이민호는 청주대학교 동창으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가 연기에 전념하도록 지지해줬다. 그가 죽었을 당시 그는 영화 신이라는 남자 2010을 촬영 중이었고 장례식에 참석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가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묘지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 라고 말하며 울기도 했다. 손길국의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남았다는 것이었는데 이 상처는 그가 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후에도 평생 간직해왔다. 손길국은 신인 배우에서 한류의 상징으로 거듭나기까지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연예계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1999년 드라마 우리 정말 사랑했을까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지만 2006년 MBC 사극 주몽에서
주몽 역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란에서는 슈퍼스타로 여겨져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역할로 2006년 AMB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사랑을 느낀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그의 연기 경력은 드라마 해적 2004, 바람의 나라 2008, 장영실 2016 등의 작품에서 역사적 영웅부터 현대적 인물까지 다양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꽃을 피웠다. 또한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삼쌍둥이 아들 대한 민국 만세와 함께 리얼리티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사랑스럽고 친근한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2014년 첫 회가 방영된 후 시청자로부터 수백 통의 편지를 받고 그는 무대 뒤에서 울었는데 그 편지에는 자신의 정직함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그가 수년간 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02년 KBS 드라마 하드러브에서 주연을 맡았지만 시청률 저조와 깊이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패배감에 빠져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울기도 했다. 또 다른 실패는 2004년작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역을 거절하고 해군에 집중했던 일인데 이순신 역 덕분에 김명민은 후에 큰 스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2005년 KBS 연기대상을 보면서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자신을 비난하며 울었습니다. 그를 울게 만든 노력은 종종 자신의 직업에 대한 그의 헌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몽을 촬영하는 동안 그는 1년 이상 하루 20시간씩 촬영했고 역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승마와 검수를 배웠으며 지쳐 울기도 했지만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촬영했습니다. 2015년 장영실 역을 준비하며 역사 자료를 수백 권이나 연구했고 마지막 장면 촬영을 마치고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듯한 느낌에 울기도 했다. 2014년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 당시 그는 카메라 앞에서 세 아들과 놀고 돌보는 모습을 여러 시간 보여주었고 대한이가 그를 최고의 아빠라고 부르자 감동에 울기도 했다. 손길국의 삶은 재능과 인내, 그리고 기쁨과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의 이야기이다. 손길국은 평범한 배우의 역할을 넘어 예술계와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자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역사적 역할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주몽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이란,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도 성공을 거두었고 2010년에는 청와대에 초대되어 국가 원수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는 2007년 이란 관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고구려 이야기를 국경 너머로 전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또한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연기 활동 외에도 한국 트라이아애슬론 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2008년 서울국제 트라이아애슬론 대회에 참가하고 같은 해 서울에서 올림픽 성화를 봉송했습니다. 37세의 나이에 체력과 정신력을 되찾은 그는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했을 때 울음을 터뜨렸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대한, 민국 만세에게 효도하는 아빠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고 2014년 KBS 연예대상에서 자식들이 인기상을 받았을 때는 잘 키웠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다. 또 다른 성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부터의 인정입니다. 그는 주몽 이후 수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2004년 애정의 조건에서 한가인과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고 2008년 바람의 나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2015년 KBS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영희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로도 자신의 경력에 영예가 돌아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적을 통해 손길국은
슬픔을 극복하고 예술과 삶 모두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손길국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한 시절부터 깊은 슬픔까지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는 2006년 연예기자의 소개로 부산고등법원 정승현 판사를 만났다. 당시 그는 주몽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승현은 연예인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2번이나 그를 거절했다. 두 사람은 광복절 2006년 8월 15일에 마침내 만났고 그는 2020년 KBS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첫눈에 반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 끝에 2008년 3월 15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전통 한국 결혼식을 올려 결혼했습니다. 그는 한복을 입은 승연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치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두 사람은 2012년 3월 16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새 쌍둥이 아들을 낳으며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승연이 임신했을 당시 의사는 건강상의 위험으로 인해 태아 한 명을 유산하라고 권했지만 부부는 새 아이를 모두 키우겠다고 고집했고 출산 후 아내를 껴안으며 사랑과 삶의 기적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작품으로 바빴고 승연이는 인천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일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냈다고 한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온라인에서 이혼설이 돌았고 승연과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악플을 보며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실제로 이별은 없었지만 손길국은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슬펐다고 한다. 2018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승연이 세상에 넌 항상 주몽이지만 나한테는 일국이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울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이별의 순간과 명예에 대한 압박이지만 그는 여전히 이 결혼 생활을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승연에 대한 사랑은 그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의 원천입니다.